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유드릴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간략하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발췌를 했고요. 주식이 도라는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그 이상이든 뭐라도 매수를 해서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의욕에 앞서서 원했던 자리도 아닌데 덜컥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황이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이에 쉽게 동의가 될 겁니다. 사서 고생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뻔히 보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하더라도 최소한 적은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은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2년에서 3년 정도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초를 다지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돈과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실제 투자에 앞서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소액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수익을 당장 바라지 않고 오직 경험을 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범 답안이 현실에서 적용해야 하는 실제 답입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시간만 쓰고 다른 모든 자원, 즉 나의 투자금이겠죠. 최대한 아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나를 성장시켜 투자가 익숙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투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현명한 방법을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때문에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수익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으로 얻는 수익은 잠시 왔다가 더 큰 돈을 끌고 나가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실력은 한참 부족한데 욕심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시각적인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말로 현실을 설명해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식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제 말에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부딪히다 보면 지금 제 말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 돈이 나를 떠나버린 후이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소액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자신만의 스킬과 매매 방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느려 보이는 길이 되돌아보니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책에서 읽은 좋은 글귀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이 주식 시장 굉장히 어렵고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학습과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세계인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세계가 신저가네요. 지지라인이 붕괴가 됐어요. 20만원대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20만원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 신세계는 대형주죠. 특히 이제 국내를 대표하면서 주름 잡고 있는 유통계의 빅3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세계가 굉장히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지금 현재 19만 7천원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20만원대 초반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요 인근 자리를 그동안은 수차례 많이 지켜와 줬거든요. 여기 구간이 이제 20만 3천원에서 20만 7천원 자리까지 자, 요 범위가 이 신세계라는 종목의 바닥 구간, 즉 바닥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주가의 흐름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으로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매수세의 심리와 기대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어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해버렸죠. 자, 5월 말 기준인데 2.8%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떨어지면서 직전에 지지라인을 깨버리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깨버리고 내려간다는 소리는 이제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이 신세계 자체가 유통 대형주잖아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국내 신세계 그룹에서 굉장히 시장의 모노발 형태로 많이 퍼져 있는데 아마 수급도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죠.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오롯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수급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 신세계의 그 매수 요 수급 자체가 그동안 1000단위로 이렇게 금액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100만원이니까 이제 10억, 100만, 1000만, 억, 10억이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단위가 탁 떨어지면서 증가를 하죠. 이렇게 이제 그 숫자가 변경이 되는 이런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 주가에 뭔가 신호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플러스가 되면서 순매수세가 이렇게 단위가 바뀌게 들어오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세계는 반대로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일봉상에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봉상에서 길게 차트를 보시면 자, 그동안 2020년을 저점으로 판단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도 주가가 단 한 차례도 여기 20만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잘 지켜와 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요 시기, 요때가 이제 코스피가 나락으로 갈 때거든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1450으로 갈 때도 주가가 19만 9천원을 저점을 찍고 유지를 해줬는데 여기 자리조차도 주가가 깨고 내려가는 자, 요런 연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또한 지금 코스피가 2,500이잖아요. 코스피가 2,500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지금 2,570인데 코스피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좀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보시면 코스피가 직전 여기 보시면 2023년 4월달 여기에 고점을 터치를 했겠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과연 신세계는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동안의 경험과 추세의 흐름, 전반적으로 종합시장이 무너지면 이런 개별 종목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9만 6천 원짜리 요 자리가 지금 주가가 최저점인데 추가적인 붕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자, 여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요 자리 이제 좀 오랜 시간이지만 2017년에 주가가 지지를 받았던 요 자리가 보이거든요. 자, 요 자리가 대략 한 18만원 초반으로 보입니다. 자, 요 구간. 자, 요 구간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염두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여기 20만원대가 깨고 내려왔으니까 자, 신세계는 아마도 이 18만원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바닥 자리로 보여지는 여기 16만원 자리, 자, 요 자리를 2차 매수로 염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를 지금 신규로 매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도 물론 싼 가격이긴 하지만 이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길게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가파른 하락세의 추세를 반복적으로 이어갈 것 같고,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굉장히 뭔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뉴스, 이슈가 좀 나와야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추세선 상단을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세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지금 최근에 보유하셨거나 아니면 뭐 1년 정도 여기 20만원대 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손실이 많이 나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신세계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뭐 동네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큰 기업이고, 아마도 이제 당장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 이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약간 존버를 하시더라도 이제 물려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냥 강제 존버죠. 내 보유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좀 이제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뭐 안정적인 기업이고 이 망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 최대한 저점에 물을 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을 최대한 끌어내려야만 여기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탈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도 신세계를 탈출을 하려면 어느 자리에서 물을 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신세계 재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재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자, 연간 매출액 꾸준하게 상승했잖아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뭐 사내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 이 유통업계에 비해서 부채 비율도 높은 편이 아니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신세계는 이제 신세계 그룹 내에서 오프라인 쪽에 대한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이마트가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자, 신세계의 실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유통 3사, 국내를 대표하는 유통 3사인데 롯데, 신세계, 현대가 있을 텐데 롯데쇼핑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 마이너스 6.8%, 매출액이 11.5% 하락을 하면서 실적이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튀어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조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실적에 대한 개선을 기대해 본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당장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큰 우려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BPS 자체가 40만 원대 위로 올라가 있고, 자, PBR도 0.53%, 현재 주가의 가격이 기업의 적정 가치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사람이 매수를 하잖아요. 뭐 개인뿐만 아니라 뭐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이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의 유입과 이 장기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죠. 자, 월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신세계, 그동안에도 제가 이제 여기 달에 줄을 한번 쳐놨던 것 같아요. 야, 여기 17만원짜리. 자, 요 자리가 아마, 신규로 매입을 하기에는, 적당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요 구간을 물타기 자리로 보시면, 아마도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로 내가 요 종목을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좀 지지 라인을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여기 20만원짜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올 때는 여기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는 자리, 요 17만원대 초반, 자, 여기 구간을 매수 자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세계를 신규로 진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일단 요 자리, 요렇게 요만큼의 구간이 내가 매매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기 투자를 하신다, 이 종목이 이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뭐 25만원짜리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여기 자리까지 회복하기까지가 1년이 걸렸어요. 또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이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떨어지는 만큼 여기 자리까지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까지는 1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25만원짜리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년 이상 정도의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뭐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 수익이나 뭐 빠르게 이제 한두 달 내에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7만원 초반과 여기 20만원 초반 요 자리를 여러분들이 신세계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딱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만큼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매수를 하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쳐다보시면서 관망만 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 간단하게 접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소형 급등주 말고 이렇게 우량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잖아요. 하루에 뭐 떨어져 봐야 많이 떨어져 봐야 1, 2% 떨어지고요. 적게는 0.35, 0.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신세계가 19만 7천 원인데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자리에서가 못 사면 내가 다시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제일 저점 같고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못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건데, 일단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때의 그 지지라인을 깨고 갔던 요 자리,
강력하게 20만원짜리를 깨고 툭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툭 떨어졌다는 소리는 추가적인 붕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 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에게 수익을 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 20만원짜리를 떨고 내려갔으니까 그 밑에 지지라인인 여기 이제 17만원대 부근에서 내려오면 여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이 자리를 물타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신규로 매입을 하더라도 여기 자리를 여러분들이 신세계의 신규 매수 자리로 생각을 하셔야만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고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세계 관련으로 주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굉장히 다 안 좋은 뉴스들만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고 하네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유통 쪽이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이제 모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유통 쪽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낼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주가도 선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화점, 뭐 인터내셔널, 이마트, 뭐 이런 신세계 쪽의 유통 관련 쪽에서 실적이 좀 나려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비 심리가 올라오려면 아무래도 물가 안정이 되고 좀 돈의 가치보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뭔가 이런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소비 심리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인플레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굉장히 위축하고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소비 심리 때문에 이 유통 쪽이 당장은 밝은 비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대한 저점까지 여러분이 좀 기다려 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물려 있더라도 지금 당장 물 타가지고 주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2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물 타고 싶더라도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17만원짜리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이제 이후에 주가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안 내려오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바로 올라가면 일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손실분이 많이 회복이 되니까 좋은 거고요. 내가 신규로 진입한다고 하면 일단 내가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그런 기다림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세계 주가 분석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세계는 실적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또 유통주들이 다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을 상방으로 끄는 그런 테마 직군들이 뭐 IT 쪽 또는 반도체, 자동차, 뭐 전차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종목들이 뭐 상승을 하죠.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종목들. 근데 유통주가 과거에는 이런 보릿고개 시절에 유통주가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내수주의 부분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유통주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때와는 지금 반대로 지금은 개인적인 소비 심리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현금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든 물가가 비싸니까 외식도 많이 꺼려지게 되고 쇼핑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주가 살아나려면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정부 정책이나 이런 시장의 흐름이 좀 안정화, 이 물가 안정이 좀 돼야만 신세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년 지지라인을 받쳐줬던 20만원짜리가 붕괴가 되는 부분, 뭐 가장 큰 시그널을 볼 수 있겠고, 거래량도 터졌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세계가 막바로 V자 반등을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세계를 여기 20만원 위에서 물려 있다,
가령 이제 뭐 24만 원이나 뭐 23만 원, 뭐 22만 원, 21만 원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가 여기 구간이잖아요. 20만 원, 22만 원에서 21만 원 요 사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내 본전에서 빨리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V자를 딱 치고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이제 탈출을 하려면 뭐 강제적으로 그냥 계속 존버를 하던가 아니면 최대한 싼 가격에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맞춰야겠죠. 자, 이 물타기를 하는 부분도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에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단가를 조금 낮출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신세계가 또 배당도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배당 수익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뭐 주당 현금 배당 3,700원 정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세계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물타 있다 그러면 일단 저점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려 있다면 일단 여기 이제 월봉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자 여기 직전에 20만원짜리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 노란색 친 데 있죠. 여기 이제 17만원, 16만원 요 자리인데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면 황단가를 어느 정도 대략 한 2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2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회복을 했을 때 여기서 약손실이나 뭐 익절 정도로 탈출할 수 있겠죠. 물려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탈출을 하셔야 되고 신세계를 그동안 좀 지켜보시면서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내가 이제 이 종목 20만원 정도에 매수하려고 신규로 진입하려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툭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진입도 똑같습니다. 여기 자리가 이제 깨졌으니까 여기 자리가 저항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적어도 17만 5천 원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 반등 나올 때 20만 원대 초반에 매도를 하시면 적어도 단기 수익으로 한 15%에서 17%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단기 수익 매매로 접근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이제 25만 원, 뭐 23만 원 이런 자리 보이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자리까지는 대략 한 1년 넘는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단타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적금식으로 중장기로 들어가면서 뭐 올해 배당도 받고 천천히 올라가는 데까지 기다려 볼 것이냐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신세계를 대응하시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 자리보다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부분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세계 한번 살펴봤고요. 코스피가 2570까지 넘어가는데 또 너무 이제 빛과 그림자 같죠.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뭐 신세계라는 종목이 코스피 상위 종목에 있는 우량한 종목이고 국내에서 신세계 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대기업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서 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종목을 현금이 있다면 신규로 들어가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종목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한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세계 한번 살펴봤고요. 뭐 전반적으로 유통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지금 최근에는 뭐 롯데쇼핑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롯데쇼핑이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뭐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신세계그룹을 보실 때는 이마트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두 개 세트를 같이 주가를 살펴보시고 이마트가 같이 올라가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룹핑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